저희가 한국 역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단군 왕금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한 그 고조선입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은 정말 역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단군 신화는 유명합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웅녀와 만나 낳은 아들이 단군 왕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 웅호의 토템, 재정일치의 지도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중국 역사책 사기에는 단군이 나오지 않을까? 둘째, 삼국유사의 단군 이야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셋째, 신화 속 1500년의 통치, 그 숫자는 역사의 시간과 맞아떨어질까요? 넷째, 땅속에 남겨진 것들은 단군을 증명할까요? 다섯째, 우리는 단군에 대해 정말 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질문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탐색하기 위해 3개의 창이 있습니다. 첫째, 글과 문헌이라는 창이죠. 역사책들이 보여주는 것과 감춘 것들. 또 둘째, 신화라는 창이 있습니다. 신화는 거짓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진실일까요? 셋째, 땅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고고학이 키워낸 유물들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이 3가지 창을 통해서 보면 단군의 윤곽이 점점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요? 이제 함께 책을 펼쳐봅시다. 먼저 사기입니다. 사마천이 기원전 1세기에 쓴 책이죠. 사마천은 중국 역사를 썼지만 고조선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시작할까요? 사기 조선열전을 봅니다. 사마천은 여기서 말합니다. 조선왕 만은 본래 연나라 사람이다. 위만입니다. 기원전 195년경의 인물입니다. 기원전 2333년의 단군에서 기원전 195년의 위만까지 2100년을 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마천이 쓴 고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위만 이전의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준왕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것, 위만이 그를 축출했다는 것, 그 정도입니다. 단군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군의 이름도 신화도 통치도 말입니다. 왜일까요? 이제 다른 책을 펼쳐봅니다. 삼국유사, 고려시대 일현 스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옛 기록에 이르길 환인의 손자 환웅이 천하에 관심을 가지다가 세계의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의 신단수에 내려왔고, 삼국유사는 충만합니다. 신화는 길고 구체적이고 인물이 살아있습니다. 단군의 나이는 15세, 도읍은 아사달, 통치기간은 1500년입니다. 마치 역사를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온 기록일까요? 삼국유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고기에 이르길, 삼국유사의 단군 이야기는 계속 이 말로 시작됩니다. 곧 옛 기록이라는 고기, 곧 옛 기록이라는 출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는 어떤 책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지금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기 원본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국유사가 인용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련 스님이 어떤 옛 기록을 읽었고 그것을 옮겨 적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기에서 당군은 침묵합니다. 삼국유사에서 당군은 상세합니다. 그 사이에 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읽을 수 없는 책. 우리는 복사본의 복사본을 읽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신화는 거짓일까요? 신화를 거짓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화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화는 다른 종류의 참입니다. 신화는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화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당군 신화를 다시 봅니다. 환인, 환웅, 당군 세 세대가 있습니다. 환웅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신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렸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어봅시다. 바람, 비, 구름,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곡식과 생명을 관장한다는 말은 고조선 사회가 무엇에 기반한 사회인지 알려줍니다. 형벌을 관장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계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법과 질서가 필요할 정도로 말이죠. 신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농경사회였다. 계급이 분화된 사회였다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군의 어머니는 웅녀입니다. 환웅의 부인은 웅녀입니다. 곰이라는 동물, 호랑이는 떨어져 나갔고 곰이 남았다는 이야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토템이라고 읽습니다. 자기 부족의 시조나 수호신으로 특정한 동물을 섬기는 전통. 고조선 사회의 기층에는 다양한 집단이 있었고 어떤 집단은 곰을, 어떤 집단은 호랑이를 숭배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따라가면 동굴 속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가 다르게 읽힙니다. 곰이 여인이 되어 환웅과 혼인했다는 것은 곰을 섬기던 부족이 새로 들어온 집단과 결합했다는 기억일 수 있습니다. 혼인은 고대 사회에서 두 집단이 하나가 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화는 짧게 말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동굴을 나갔다고. 그런데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3세기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동의전은 한반도 동해안의 나라 동해를 이렇게 전합니다.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 곰의 부족은 신화 안으로 들어와서 시조의 어머니가 되었고 호랑이를 섬기는 전통은 신화 밖에서 수천 년 뒤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읽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동굴의 이야기는 실패담이 아니라 연맹에 들어온 부족과 연맹 밖에 남은 부족이 있다는 기억이라고 말이죠. 곰의 부족은 결합을 선택했고 호랑이 부족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이죠. 물론 다르게 읽는 시선도 있습니다. 단순히 실연의 설화의 구조로 보는 시선도 있는 것이죠. 또 농경과 수렵의 대비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는 추정은 할 수 있어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화는 거짓이 아니라 역사를 다르게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해의 호랑이 제사처럼 신화 바깥의 기록이 신화의 한 조각을 비춰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왔다. 이 문장을 들어봅시다. 무리 3천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의미하는지, 이것은 집단의 이동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집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조선의 역사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조선 지역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치적 질서를 만듭니다. 이것이 침략일까요? 아니면 정착일까요? 신화는 말하지 않습니다. 신화는 사실만 보존합니다. 무리가 있었다, 들어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하늘에서 왔다는 무리, 곰을 섬기는 부족, 그리고 이미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서로 말이 달랐을지도 모르고 섬기는 신이 달랐을 것이 분명한 이 집단들이 어떻게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칼과 무력만으로 될까요? 칼은 복종을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라는 감각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한 현대 역사학자의 가설을 빌려와 봅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이런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서로 모르는 수많은 개체들끼리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믿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얼굴을 아는 사이라면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죠. 서로에 대해서. 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수천 명이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이려면 모두가 공유하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의 눈으로 단군 신화를 보면 신화의 역할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늘에서 온 집단과 곰의 부족과 토착민들,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시조는 하늘의 아들과 이 땅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늘에서 온 이들에게는 하늘의 권위가, 땅에서 살던 이들에게는 땅의 정통성이 모두 담긴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한쪽이 독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단군 신화는 과거를 기록한 문서라기보다 공동체를 만들어낸 도구였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족들을 단군의 자손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낸 일종의 접착제 같은 것이죠. 신화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기 전에 신화가 무엇을 해냈는가를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3000년 전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 신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국유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군이 1500년을 통치하다가 기자에게 나라를 넘겨주었다. 1500년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우리가 지금 기원후 2026년에 살고 있다면 단군의 1500년은 기원후 52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라의 법흥왕이 불교를 받아들이던 무렵,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인물이 1500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신화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500년은 뭘까요? 기자를 봅니다. 기자는 기원전 12세기 무렵의 인물로 전해집니다. 중국의 상나라가 멸망할 무렵입니다. 요임금은 신화 속의 인물이고 기자도 역시 그 경계에 있는 인물입니다. 만약 단군이 요임금과 같은 시대에 2333년에 시작했다면, 그리고 기자가 기원전 12세기 사람이라면 그 사이의 시간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면은 약 1200년입니다. 그런데 신화는 1500년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300년이 남습니다. 단군이 정말 1500년을 다스리고 기자에게 나라를 넘겼다면 기자의 도래는 기원전 833년 무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자는 기원전 12세기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어느 쪽으로 맞춰보아도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신화의 시간과 역사의 시간은 서로 다른 자로 재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당군이 기자에게 나라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들을 보면 당군조선과 기자조선이 동시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기자조선은 평양 중심의 지역을 통치했고 당군조선은 요동 쪽의 다른 지역에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화의 순차적 계승 이야기와 맞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조선 초기에는 여러 연맹체가 있었고 그것을 신화는 순차적 이야기로 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는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창을 통해서 봅니다. 땅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한반도의 고대 유적에서 비파형 동검이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비파형 동검은 무엇입니까? 청동으로 만든 단검입니다. 모양이 악기 비파를 닮아서 이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칼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특히 요동 지역과 한반도 북부에서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일까요?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무렵으로 나타납니다. 이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동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일정한 기술과 조직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광물을 캐고 불을 달구고 예술적인 형태로 만들기. 이것은 전문가 집단을 필요로 합니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은 이 기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비파형 동검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언제 들어왔을까요? 어떤 사회를 이루었을까요? 과학은 물어도 답하지 않습니다. 광화도에 참성단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군 왕금이 건설을 했다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묻습니다. 이 참성단이 정말 당군 시대에 만들어졌을까요? 현재 알려진 참성단의 형태로 볼 때 더 늦은 시대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장소 자체가 오래전부터 제사 공간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뭔가 제사가 있었다. 오래된 장소다. 하지만 그것이 당군을 만들었다는 것은 물질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을 뿐입니다. 더 넓게 봅시다. 요동지역의 고고학 자료들입니다. 근래 요동지역에서 여러 고대 유적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집터, 무덤, 도구들, 그것들이 그려내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고고학자들이 읽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요동과 한반도 북부에는 청동기를 사용하는 사회가 있었다. 그들은 농경을 했고 사냥도 했고 일정한 계급 질서가 있었다. 지도자들의 무덤은 크고 일반인들의 무덤은 작다. 이것이 고조선일까요? 아니면 고조선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고조선 이전일까요? 물질은 사실은 말하지만 그 사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본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헌의 창, 사기에는 없고 삼국유사에는 있다. 고기는 인용만 남아있다. 신화의 창, 고조선의 사회구조를 말해준다. 하지만 시간의 순서는 맞지 않는다. 땅의 창, 청동 문화의 흔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군 조선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세 창이 완전히 겹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만나고 어떤 부분은 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능이 아닙니다. 이것이 역사의 성질입니다. 2000년 이상 전의 사건은 완전히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어렵고 흥미로운 이유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군은 실증적으로 입증된 역사의 인물이 아니다. 당군은 신화 속의 인물이다. 하지만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군은 신화이지만 그 신화 안에 고조선의 역사가 기억되어 있다. 물질로 남겨진 것들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어느 쪽이 맞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증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찬찬히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당군의 윤곽이 조금씩 보여질 뿐입니다. 우리는 세 개의 창을 통해 당군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첫째 창 문어는 침묵과 기록의 간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창 신화는 사회의 모습을 상징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셋째 창 땅은 오래전 사람들의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세 창을 모두 합쳐도 당군 전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방식입니다. 불완전한 증거를 모아서 그것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판단을 유보하면서 조금씩 과거를 이해해 나가는 것. 당군은 역사일까 신화일까? 그것은 결국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만날 때 어떤 자세로 만날 것인가? 저희는 오늘 그 자세를 함께 연습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